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없이도 몸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정입니다. 올해 72입니다. 충청도 읍내시장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어딘가에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사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새벽 4시 반이면 트럭에 채소를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제 얼굴만 봐도 말했습니다. 미정이네 채소는 믿고 사지. 그 말이 저에게는 훈장보다 값졌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다음 날 채소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밤 10시면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그게 제 하루였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건 48살 때였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애들은 내가 잘 키워줘.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들 명우와 중학생인 둘째 민우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그날부터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명우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형처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밭일을 도왔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명호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온 건 32살 때였습니다. 윤지연이라는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형보다 2해 늦게 결혼했습니다. 최소라라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손님 아니에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제 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절만 되면 여전히 제 부엌은 분주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지연은 늘 바빴습니다. 내려오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명절 음식 다 사 먹어요.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서. 반면 소라는 달랐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먼저 부엌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느 설날이었습니다. 명우 부부와 민우 부부가 모두 집에 왔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참 오래됐죠? 재건축하면 가치가 꽤 오를 것 같은데. 요즘 이런 땅이 귀해요. 나중에 처분하실 생각 있으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말했습니다. 잠깐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명절 저녁에 시댁에 와서 외출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옷장 위에 놓인 서류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집등기 서류와 논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채소를 싣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해도 그 의미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저 아이도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또 눈이 떠졌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움직여야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나가지 않지만 몸은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장터의 새벽처럼 저는 오늘도 깨어 있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배를 골랐습니다. 한우 사태도 넉넉히 샀습니다. 며느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지연이를 위해 백화점에도 갔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깨끗한 디자인의 스카프를 샀습니다. 소라에게는 따뜻한 가디건을 준비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선물 상자에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목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날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명호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뛰어나가 반겼습니다. 어서 와라, 길은 안 막혔니? 네, 어머니. 지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명호가 뒤따라 들어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너희가 오니까 좋구나. 저는 얼른 선물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내가 쓰면 예쁠 것 같아서. 지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스카프를 꺼내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녀는 스카프를 상자에 도로 넣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대형마트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이거요, 과일이랑 한과 좀 샀어요. 요즘 이런 거면 충분하죠. 쇼핑백 안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과일 바구니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정성껏 고른 선물과 마트에서 급하게 집어온 과일 바구니. 그 차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오후에 민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소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소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죠? 그럼 너희가 오니까 더 좋지. 소라는 가져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무릎에 좋대요. 민호 오빠랑 같이 골랐어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제 건강을 생각해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소라야.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저희가 마음 편하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송편, 갈비찜, 동그랑땡, 잡채, 각종 나물과 전들.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라. 소라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와, 어머니.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정성이 대단하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소라는 송편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어렵지 않아. 정말요? 꼭 배우고 싶어요. 반면 지연은 포크로 음식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명호가 눈치를 주듯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지연이 송편을 하나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괜찮네요. 괜찮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연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넓네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명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식사 중인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 정말 귀하잖아요. 땅값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지연은 식탁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 평수면 팔면 꽤 나오겠어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효율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소라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아, 이 집은 내가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거야. 알죠. 그래서 더 아깝잖아요.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큰 집을 유지하시는 게. 유지가 힘든 게 아니야. 이 집에는 추억이 있어. 추억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합리적인 조언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제 감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어머니 기분 상하시겠어. 왜요? 저는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힘드실 것 뻔한데 미리 정리하시는 게.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무슨 말이 잘못됐어요? 전 그냥. 됐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가족끼리 모인 날이야.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네, 어머니 죄송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뭐? 지금? 명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거든. 밤 늦기 전에 올게. 추석인데 어떡해. 명호 씨는 여기 계셔요. 전 혼자 갔다 올게요. 지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명호가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오늘은 왜 그래요?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에휴, 알았어요. 빨리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명호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약속이 많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절 저녁에 시댁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쉬어라. 나는 설거지 좀 할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라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소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속상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요. 저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소라야, 내가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정말 좋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명호와 민호는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명호가 황급히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냈습니다. 모두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절을 할 때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주식의 화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연이 송편을 집어먹다가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제 입엔 좀 짜네요. 순간 숟가락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명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냥 먹어. 아니, 솔직한 감상인데요. 요즘은 저염식이 트렌드잖아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소라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명호 부부는 오후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떠나면서도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명호가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언제일까? 설날? 또 이런 명절을 보내야 하나? 민호와 소라는 저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집에 가져가도 될까요? 너무 맛있어서요. 그럼 많이 가져가. 고마워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또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밤 민호 부부도 떠났습니다.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옷장 위에 놓인 서류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것을 내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등기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 피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넣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옷장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제 방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한구석에 눌려 있었습니다. 명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날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지연이도 같이 갈게요. 그래, 그러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반가워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명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지연을 위해 샐러드도 준비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름진 음식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명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하품을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라, 배고프지?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명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지연이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괜찮아, 들어오너라.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상을 보더니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돼요. 아니야, 별로 안 힘들었어. 하지만 제 손가락 끝은 칼질하다 베인 상처로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무릎도 욱신거렸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먹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밥 먹을 땐 휴대폰 좀.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급한 연락이에요. 그녀는 계속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익숙해. 저희가 자주 못 내려와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니, 너희도 바쁜데. 그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명호 씨 말이 맞아요. 혼자 계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아,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머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단독주택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처분하시고 좋은 노인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요즘 시설 정말 좋거든요. 식사도 나오고 관리도 해주고. 요양원? 네, 어차피 명호 씨도 서울에 있고 민호 씨도 바쁘잖아요. 누가 어머니 돌봐드려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왜요?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마음 편하고. 그만해! 명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방에 좀 있을게. 어머니,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명호와 지연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무슨지?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 현실적인 게 아니라 무례한 거야. 요양원이 무슨 소리야? 에휴, 당신은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어머니 연세 생각해봐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고. 그럼 우리가 모셔야지. 요양원은 무슨? 당신이 모실 거야. 서울에서. 현실성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조용해졌습니다. 명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명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야, 지연이 생각도 틀린 건 아니야.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명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호야, 너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지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나도 이제 늙었고. 어머니,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호의 진심과 지연의 계산 사이에서 결국 명호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지연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명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부부가 싸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명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올라갈게요. 약속 있어서. 뭐?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당신은 어머니랑 좀 더 있다가 와요. 나는 급해서. 지연아, 됐어요. 택시 불렀어요. 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지연이를. 명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명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살다 보면 변하는 거야. 어머니, 너는 그냥 내 아내 잘 보살펴. 그게 내 도리야. 명호는 한참 동안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호도 오후에 서울로 떠났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떠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착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안방을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의 수첩이었습니다.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펼쳐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수첩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집 시세 확인 마이너스 약 8억 추정. 논밭 합계 마이너스 약 12억. 합계 약 20억 명호 상속분 10억. 강남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 가능.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제 재산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숫자였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등기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게 이런 사람한테 가야 하는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 울고 계세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 괜찮아. 그냥 소라 목소리 좀 들려줘. 소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소라야, 너는 참 착하구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갈까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피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옷장 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며칠 후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미정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앉으세요. 저는 제 상황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를, 며느리들 이야기를. 법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미정 씨, 마음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상속은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나눠주는 거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유언장이요? 네, 당신 뜻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어요. 물론 유류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제 진심이 전해지면 돼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 거. 사무실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곧 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진심에는 진심으로 답하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인생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류는 제 방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행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꼭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다. 지연이도 같이 갈게요. 명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명절. 마지막 기회. 설날 전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만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진심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만큼만. 설날 아침 민호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소라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따뜻한 내복이에요. 겨울에 꼭 입으세요. 고맙다, 소라야. 민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 그래, 고맙다. 오후에 명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명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지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건강식품이에요. 고맙다. 하지만 그 쇼핑백은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작년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걸 다시 포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소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정성이 대단하세요. 별로 안 했어. 조금만 준비했어.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떡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떡국도 밀키트로 나와요. 훨씬 간편하던데. 그래? 네, 다음부터는 그냥 사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뭐가 좋아요? 요즘 시대 이런 건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4시간 낭비죠. 차라리 그 시간에 쉬시는 게 나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명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식사 중인데 왜요? 틀린 말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진심이 뭔지 모르는구나. 네? 이 음식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담겨 있어. 시간 낭비가 아니야, 사랑이야.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호가 눈치를 봤습니다. 소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지연이 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무슨 말? 집 처분하시는 거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잖아. 왜요? 어차피 해야 할 이야기인데 미루면 뭐해요? 지연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처분하시면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명호 씨가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저희 쪽으로 오는 게 맞고. 형수님,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장남이 우선 아니에요. 우선은 무슨 어머니 재산이에요. 누가 받든 어머니 뜻이 제일 중요하죠. 에휴, 동생인 주제에 왜 끼어들어요? 뭐라고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라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뭐 틀린 말했나요? 상속은 장남이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께 효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효도? 웃기네, 우리도 설날에 이렇게 왔잖아요. 오기만 하면 효도예요? 진심 없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만.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이야.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소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명호야, 오랫동안 생각했어.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한미정은 내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 한민호와 그의 배우자 최소라에게 상속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들은 대로야, 내 재산은 민호에게 간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호는 내 큰아들이야, 사랑해. 하지만 지연아, 너한테 줄 건 없어. 저한테요? 명호 씨 아내인데요. 알아, 하지만 너는 내 며느리로서 한 게 없어. 진심도 없었고 존중도 없었어. 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명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연이를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야, 명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선택의 문제야. 저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너는 내 집을 돈으로만 봤어. 내 인생을 숫자로만 계산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지. 내 수첩도 봤어, 거기 적힌 숫자들도.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 나는 너에게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재산이었지. 어머니,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명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내 피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진심 없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 명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는 착한 아이야, 그걸 알아. 하지만 넌 지연이 편을 들어야 해, 그게 남편의 도리니까. 저는 민호와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소라야, 너희는 진심으로 날 대해줬어. 존중해줬어. 그게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 소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이건 당연한 거야.
사랑에는 사랑으로, 진심에는 진심으로 답하는 거야.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명호 씨가 장남인데 불공평? 내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저는 설날에도 왔잖아요.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어야지.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실 거면 저도 할 말 있어요. 지연아, 명호가 말렸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재산 별로 안 될 거예요. 이 낡은 집이 뭐 대수라고. 저희는 서울에서 잘 살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요, 명호 씨.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지연아, 진정해. 진정은 무슨. 어머니가 저희를 무시하는데. 지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났어요. 명호야, 너는 잘못 없어 가거라. 내 아내 곁에 있어줘. 명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명호가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호, 소라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가혹해? 아니야, 이게 공평한 거야. 하지만 형도 명호는 내 형이야. 앞으로도 내 형이고. 하지만 내 재산은 진심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소라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재산 때문에 효도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너희한테 주는 거야. 어머니, 소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라야,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피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평생 살며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소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소라는 제 옆에서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이 상추 정말 잘 자랐어요. 그렇지? 손으로 키운 것들은 다 예뻐.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잘 키우는 법. 저는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서 웃는 그 아이가 참 곱게 보였습니다. 소라야,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사람을 키우는 법을. 네? 진심으로 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소라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밭을 가꿨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연락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형도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범벅이던 그날의 얼굴. 민호야, 내 형은 착한 아이야. 그건 변함없어. 그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형은 지금 자기 길을 찾고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소라와 함께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응?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집 팔고 여기로 올게요. 소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안 돼. 왜요, 어머니? 너희는 너희 삶이 있어.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랑 살면 불편해. 불편하지 않아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나도 그래요. 어머니 옆에 있고 싶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준비할게. 가을이 왔습니다. 민호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집이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침마다 소라가 부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텃밭을 확장해서 더 많은 작물을 심었습니다. 어머니, 이 배추 보세요. 정말 잘 자랐죠? 그래, 내 손길이 닿아서 그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소라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형, 명호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명호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홀로. 지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들어와.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내 집이야, 들어와. 명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게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앉아라. 네, 명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라가 그릇을 꺼내 밥을 퍼주었습니다. 명호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먹어라. 네. 명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밥이나 먹어.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명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명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연이를 잘못 봤어요.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만 울어, 다 지나간 일이야. 명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연이랑 이혼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형을 봤습니다. 형, 정말? 응, 한 달 전에. 그 일 이후로 계속 싸웠어. 지연이는 끝까지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했어. 어머니가 불공평하다고, 우리 권리를 빼앗았다고.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 저는 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께 상처를. 아니야, 이제 됐어. 어머니, 명호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아들이 제 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예전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가 텃밭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와 함께 작물들을 돌봤습니다. 형, 이거 봐, 어머니랑 같이 키운 거야. 잘 자랐네. 형도 여기서 같이 살 거야? 명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든 와. 어머니 감사합니다. 명호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명호는 가끔 내려왔습니다. 주말마다는 아니어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올 때마다 텃밭을 도왔습니다. 민호와 함께 흙을 만지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지만 눈빛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심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넷이서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곁에 있으니까. 소라가 제 팔을 끼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명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뭘? 돈보다 무거운 게 뭔지. 저는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이죠. 어머니 진심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래, 잘 알았구나. 우리는 함께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존중과 사랑이 있는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제 주변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 삶은 이제 희생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진심을 아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기로 한 선택입니다. 명호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민호와 소라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진심이 있을 때 비로소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터의 새벽처럼 저는 오늘도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일하며 바랐던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 계산이 아니라 사랑. 당신도 기억하십시오. 피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입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소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배운 거 있는데 해드려도 될까요? 그럼 해봐. 소라가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명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소라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저의 손맛을 닮은 나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한 입 먹어봤습니다. 조금 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그럼 내 정성이 들어가서 그래. 소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던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지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누워있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소라일 겁니다. 아침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아침 드실래요? 그래, 먹자. 소라와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민호와 명호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진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